예, 오늘은 탐정 클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단편집이죠? 예, 단편집입니다. 총 탐정 구락부라고 구락부. 이제 한자로 돼 있죠. 맞습니다. 예. 그 총 5편의 단편으로 이루어진 단편집이고요. 네. 그 제목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탐정 클럽은 뭐 우리나라로 좀 치환하자면은 뭐 사설 흥신소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심부름 센터. 예,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각각의 그 단편에서 어떤 살인 사건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그 사설 탐정들이 한다는 설정이고요. 너무 무겁지 않고 아주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작품들이고요. 그 앞선 방송에서 우리가 그 명탐정의 규칙과 명탐정의 저주를 다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다 이 범인 잡고 트릭 푸는 본격물을 좀 비판하는 시각이에요. 그랬잖아요. 예.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탐정 클럽의 단편 하나하나가 다 그 본격물의 특징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작품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원칙에 충실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또 비판하는 좀 약간 그렇죠. 또 꼬아서 볼 수 그렇죠. 있는 뭐 그런 게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또 이게 그 초기 작품이에요. 아주. 언제 출간이 됐죠? 예, 일본에서 1990년 5월에 어. 출간이 됐고요. 그럼 이게 상당히 앞선 작품. 앞선 작품입니다. 89권 지금 출간된 것 중에 14번째 작품이니까요. 예. 상당히 앞선 작품이고. 그렇군요. 이 한국 출간이거든요. 예, 2010년 10월에 나왔네요. 이게 20년 만에 딱 20년 만에. 사실 히가시노 게이고 작품들이 이제 나중에 인기를 끌다 보니까 그렇죠. 그 전에 게 계속 출간이 맞아요.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예. 그래도 20년 만에 출간되는 건 흔치 않을 것 같은데. 흔치 않아요. 뭐 가면산장 살인 사건은 24년 만인가 그렇군요. 해가지고 베스트셀러에 올랐으니까. 신기한 게 이게 시대상을 다 반영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추리물 같은 경우에 요즘은 그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추리 소설 쓰기가 어렵다면서요. 아니 예. 그 CCTV 돌려보면 될 걸 뭐 이런 식으로. 블랙박스 보면 되지 뭐. 아니 그 DNA 검사하면 되잖아. 막 이렇게 되잖아요. 휴대폰으로 뭐 다 추정하는데 뭐. 근데 이게 지금 20년 전의 이야기가 지금도 먹힐 수 있다는 맞아요. 거는 그만큼 구성이 탄탄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네. 지금 보면은 아니 뭐 휴대폰이나 CCTV 있었으면 절대 설정이 안 될 건데 그렇습니다. 그렇죠. 90년도만 해도 뭐 휴대폰이 뭐예요? 없었다고 봐야죠. 삐삐가 막 나올 때 맞아요. 그렇겠네요. 삐도 90년 이제 막 후반, 나오고 90년대 했을 중반 때. 이후였을 것 같아요. 맞아요. 번역은 어떤 분이 하셨어요? 예, 양억관 번역가께서 하셨고요. 이분도 저희가 많이 뭐 용의자 엑세언신 뭐 맞습니다. 하신 분이고. 예, 이것도 300페이지가 넘네요. 예, 318페이지입니다. 어차피 뭐 단편집이니까 예. 5편이 실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건 어느 정도나 인기가 있었나요? 예, 우리 독자 10,000명 일본에서 독자 10,000명 팬투표에서 50위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한 7, 80작품 중에서 한 거라 네. 어떤 아주 인기 있는 건 아니었는데 그렇다고 아주 뭐 낮은 순위는 아니었어요. 네. 그리고 낮은 순위죠. 50위. 예. 이거 드라마로도 만들어졌고요. 예, TV 도쿄에서 그 2010년에 이제 드라마가 그 단편 5편 중에서 네. 그 한 편이 만들어졌어요. 첫 번째 단편인데 위장의 밤이라는 첫 번째 단편을 그 드라마로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그 단막극으로 단막극입니다. 나갔단 예. 말이에요. 1시간 한 3, 40분 정도 되는 꼭 예. 영화 길이에요. 예. 그래서 만들었고 뭐 드라마 극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참 그렇죠. 많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소설 가지고 일본은 소설이 참 인기 있기 때문에 그렇죠. 소설 가지고 뭐 TV 문학관 뭐 이런 것처럼 그런 건데 이 소설하고 조금 다른 게 소설에서는 그 두 남녀 탐정의 존재가 아주 감춰져 있어요. 갑자기 나타나서 뭐 의뢰받고 사건을 해결해주고 그런데 그 TV 드라마에서는 그러면 조금 재미가 없잖아요. 주인공들은 그렇죠. 어떻게 주인공이 보면 당연히 있어야죠. 예. 그래서 아주 중요한 캐릭터로 그 남자 여자 탐정이거든요. 각색이 됐군요. 예, 캐릭터로 나와서 드라마 초반부에 어떻게 탐정이 되는 과정까지도 꽤 길게 나와서 좀 그 색다르게 재밌었습니다. 이거는 드라마로도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예, 꽤 재밌어요. 예. 그리고 이 책 제목이 그 탐정 클럽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그 책 표지에 다음과 같이 쓰여져 있어요. 이 책의 가장 큰 미스터리는 바로 탐정 자신이다. VIP들의 의뢰만 받는 수수께끼의 조사기관 탐정 클럽. 예.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탐정 클럽이 뭐냐면은 꼭 그 사설 탐정, 예. 뭐 사설 뭐 흥신소, 심부름센터. 이런 거예요. 근데 좀 다른 게 고객들이 아주 VIP들이에요. 아무한테나 뭐 의뢰받는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비밀리에뭘 해야 될 일이 많은 사람들. 맞아요. 예. 이게 미리 그 클럽이 있어요. 클럽이 있고 그 사람들이 뭐 돈을 내고 이래가지고
그 아주 뭐 좀 회원제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 맞아요.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형사들도 해결하지 못하는 아주 난해한 사건들을 거침없이 해결하고요. 또 재밌는 게 이 뭐 좀 지지부진하지 않아요. 막 바로 해결합니다. 네. 의뢰 받고 나서 바로 뭐 그 밑에 해결했습니다 해가지고 갖고 와요. 왜냐면 단편이니까 바쁘잖아요. 맞아요. 빨리빨리 처리해야죠. 맞아요. 예. 그래서 좀 지지부진하지 않아서 참 좋더라고요. 책 뒷표지에 그들이 해결하려는 사건들을 요약해 놨는데 이것만 들어도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흥미로운데 얘기해도 괜찮아요? 예, 그럼요. 쪽 5편이니까 5문장이네요. 맞아요. 문장은 아니고 하여간 설명. 예. 밀실에서 흔적 없이 사라진 시체. 그리고 악기와 탐욕이 얽혀 만들어진 죽음. 온 가족이 단 한 사람에게만 감추는 진실. 두 남편의 죽음 뒤에 도살인 음모. 사생아의 임신 뒤에 이어진 살인. 예. 다살인 사건이 꼭 나오고요. 네. 실제 뉴스에서는 정말 보고 싶지 않은 끔찍한 거죠. 그런 네, 내용들이죠.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죠. 네. 뭐 소설에서는 아주 흥미있게 전개가 되고요. 이게 또 출판사에서도 그 소개한 내용이 상당히 재미가 있네요. 아주 재밌어요. 예. 이 주인공 탐정 클럽은 미모의 남녀 한 쌍으로 이루어진 수수께끼의 조사기관이다. 정재계의 영향력 있는 VIP들만이 비밀리에 그들을 고용하여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오너들마저 탐정클럽 두 사람의 이름과 나이, 출신 등 구체적인 정보는 아무것도 모른다. 베일에 쌓인 존재인 탐정클럽은 항상 불가능해 보이는 범죄 현장에 나타나 조용히 사무적으로 수수께끼를 해결한다. 불필요한 짓은 안 하는 게 저희의 신조입니다. 라는 차가운 목소리에서 이들이 정의감에 불타는 여타의 탐정들과 결정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신비롭고 매력적인 캐릭터, 독자의 두뇌를 시험하는 듯한 정교한 트릭, 순식간에 눈을 사로잡는 흡인력 있는 스토리 등 탐정클럽은 히가시노 게이고 문학의 정수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걸작이며 진짜 그렇거든요. 네, 많은 독자들이 속편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네, 이게 이제 출판사의 설명인데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재밌어 보이죠? 그렇습니다. 탐정클럽이라는 작품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이 일반편이고요. 바로 다음 회차가 스포일러 버전인데 스포일러 버전에서 뭐 더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만 간단하게라도 각 단편의 줄거리 맛만 좀 보여주시죠. 그렇죠. 참고로 그 스포일러편 다음 편에는 그 5편의 단편 중에서 세 번째. 다 하는 건 아니고. 세 번째 의뢰인의 딸만 할 건데요. 온 가족이 단 한 사람에게만 감추는 진실. 맞아요. 그 얘기겠죠. 아주 흥미로운데 이게 재밌는 게 또 원래 이 책이 처음에 출간될 때 그 문고본 나오기 전에 단행본이 나오잖아요. 네. 단행본으로 나올 때 제목이 탐정클럽이 아니고 이 세 번째 단편인 의뢰인의 딸이었어요. 그렇군요. 우리나라에서요, 아니면 일본에서. 그리고 우리는 무조건 탐정클럽으로 본 거죠. 20년 있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고본으로 나올 때 탐정클럽으로 바뀝니다. 네. 스토리를 짤막하게 해주시죠. 첫 번째 위장의 밤입니다. 이게 드라마로 만들어졌던 건데 대형 마트를 경영하는 사장이 회사 파티 중에 잠시 쉬러 자신의 방에 갔는데 얼마 후에 목매단 시체로 발견이 됩니다. 자살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자살인지 타살인지 그리고 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는데 시신이 갑자기 없어져 버려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아주 궁금합니다. 두 번째 더치 내부이에요. 호스티스와 사랑에 빠져서 아내를 죽이려는 남편이 오히려 자신이 죽고 말아요. 그런데 남편을 죽인 인물은 자살하고 말아요. 하지만 탐정들이 밝힌 진범의 정체를 알고 난 아내는 씁쓸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의뢰인의 딸. 이게 다음 방송에서 다룰 그 스포일러 편입니다. 네. 학교에서 돌아온 고등학생 딸은 엄마가 살해당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학생 언니와 아빠가 먼저 현장을 발견했는데 아빠가 먼저 발견했어요. 언니는 좀 이따 오고. 이상하게 언니와 아빠는 고등학생 딸에게 무언가를 숨기고 있어요. 도대체 엄마의 죽음 뒤에는 어떤 숨겨진 진실이 있는지 아주 궁금합니다. 이거 흥미롭네요. 네 번째 탐정 활용법인데요. 아내의 불륜을 알고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 부부가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남편에게 남자의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다시 독신이 되고 싶어하는 아내 부부가 있어요. 그런데 결국 두 남편은 살해당해요. 그 뒤에는 어떤 숨겨진 이야기가 있을지 아주 궁금해요. 아주 천부적인 이야기꾼이군요. 맞아요. 장미와 나이프 5번째 마지막이고요. 유명 대학 교수의 둘째 딸인 나는 출생의 비밀을 갖고 있어요. 아버지조차 모르는 이 출생의 비밀을 알고 협박하는 사람들을 나는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음모를 돕는 집안의 주치의가 있어요. 그 주치의는 내가 물려받을 막대한 유산 때문에 나와 결혼하려고 합니다. 과연 이 음모는 성공할 수 있을지 아주 궁금합니다. 네. 이렇게 5편의 단편이 들어있는 예. 탐정 클럽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셨고 이제 다음 시간에 제 3번째 작품인 의뢰인의 딸 그렇습니다. 요거 이제 스포일러 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읽지 않으신 분들도 한 예. 편만 스포일러를 하니까 들으셔도 될 들으셔도 거예요. 괜찮을 것 같아요. 굉장히 짧고요. 네, 이 작품에 대해서 히가시노 게이고가 또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군요. 예, 아주 재밌습니다. 한번 소개해 주시죠. 이게 어디에 실린 거죠? 이게 그 야성시대라는 예. 잡지에 실린 겁니다. 이게 90년도에 책이 나왔는데 2006년도에 이게 16년 전에 책을 가지고 인터뷰를 그렇죠. 했단 말이에요. 이게 재밌는 게요. 예. 왜 그러냐면은 그 야성시대 특집판 같았어요. 그래서 히가시노 게이고를 모셔놓고 자신의 모든 책을 네, 다 거기서 다뤄요. 그렇군요. 예, 이런 거는 정말 한 권제가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게 구해 보시죠. 그러게요. 소개해드릴게요. 예. 탐정 클럽은 브루투스의 심장을 쓸 당시에 잡지에 연재하고 있던 작품입니다. 마침 브루투스의 심장이 범죄자의 관점에서 쓰여졌기에 탐정 클럽에서도 형사들은 조연에 그치고 오히려 사건에 휘말린 사람과 범죄자의 관점이 중심이 됐기에 더 재밌었다고 생각합니다. 즉 수수께끼를 푸는 사람을 주인공으로 하지 않아도 좋은 시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써내려간 거죠. 브루투스의 심장과 탐정 클럽 이 두 작품 다 범죄자의 눈으로 소설이 전개됩니다. 예, 아주 재미있는 그리고 흥미있는 또 그러게요. 어떤 의미 있는 그 인터뷰인데요. 그러니까 이 사실 그 추리 소설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뭐 비슷비슷할 수 있는데 그렇죠. 이건 이제 관점을 다르게 한다든가 맞아요. 뭐 시점 예. 그 글을 쓰는 그 관점 자체도 좀 다르게 할 수 맞습니다. 있고 이게 그런 게 또 새로운 맛이 되는 그럼요. 거죠. 보통 추리소설, 탐정소설은 그 탐정이나 네. 어떤 형사의 입장에서 많이 되게 쓰여지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그렇죠? 뭐 제3자 그렇죠. 뭐 전능자 맞아요. 시점인가? 예. 전지자 전지자. 시점. 근데 제가 고등학교 졸업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근데 이게 그 범죄자의 시점에서 전개되는 방식이 무척 흥미롭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면은 아니 범죄자는 마지막에 밝히고 뭐 해야지 재밌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그렇죠. 하거든요. 근데 아예 대놓고 하는 게 많으니까 그만큼 자신 있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런 작품들이 꽤 돼요. 꽤 돼요. 네. 뭐 백야행, 환야, 브루투스의 심장. 금방 그 인터뷰에서도 브루투스의 심장 얘기했잖아요. 네. 이게 브루투스의 심장이 1989년 10월에 나왔고 이 책이 그 다음에 나오거든요. 바로 네. 그 바로 다음 작품이에요. 탐정 클럽이. 그래서 같이 썼던 모양이에요. 여러 권 같이 쓰고 있고 뭐 연재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두 작품 다 그 범죄자의 심장에서 범죄자의 입장에서 관점에서 진행했기 때문에 아주 흥미롭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그 대표작인 아주 브루투스의 심장 굉장히 재밌죠. 네. 막 그냥 시신옹기여다니고 뭐 우리 했던 다 다뤘잖아요. 다뤘죠. 예. 아주 재밌고 회랑정 살인 사건 얼마 전에 요것도 했던 했죠. 예. 이것도 또 범죄자 시점이에요. 근데 이게 할 책이 얼마 안 남았네. 그러게요. 한 뭐 10권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댓글에 보니까 예. 너무 좀 다른 얘기긴 한데 댓글에 보니까 이제 다른 또 소설들로 좀 하시죠.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던데.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러세요? 예, 네, 공지 뭐, 한번 하겠습니다. 아, 지금 아직 비밀입니까? 아니요. 비밀 아니에요. 지금 할까요? 지금 말씀하셔도 되는데. 예. 그 내년 예. 이 방송을 이제 12월에 듣고 계실 텐데 예. 1월 초부터 1월 9일부터라고 생각되는데요. 네. 1월 9일부터 다른 작가 방송과 아, 예, 다른 작가 아니, 방송과 나도 몰랐네. 깜놀하셨죠? 다른 작가 방송을 예. 또 좀 하고 어. 또 히가시노 게이고 안 한 것도 하고 또 하고 좀 이렇게. 섞어가면서 그러면은 타이틀은 그냥 그대로 유지를 예, 하되 그냥 유지를 하려고 해요. 그것도 추리소설 범죄 있는 맞습니다. 책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미리 말씀드릴까요? 어떤 작가와 아니에요. 작품인지? 예, 요것도 궁금증을 잠깐, 좀 예, 드릴까요? 한두 주 정도 더 궁금증을 드렸다가 그렇죠.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이제 그 범죄자 시점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방황하는 칼날도 그렇고요. 그렇죠. 붉은 손가락 그리고 용의자 X의 헌신도 사실 방황하는 칼날은 뭐 범죄자이지만 또 피해자이기도 하는 거고. 피해자죠 사실은. 나중에는 뭐 이제 범죄자가 되지만. 그렇습니다. 또 이게 제가 보니까 아무래도 독자들이 탐정이나 형사보다는 네. 범죄자의 입장에서 감정이입을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능력이 또 탁월해요. 탁월해요. 거기다 아주. 감정이입을 시키는. 맞아요. 그래서 범죄자인데 좀 안 잡혔으면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지금 백야행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또 다른 얘기입니다만 저희가 그동안 어떤 에피소드를 어느 정도나 들었는지 파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 에피소드별로 평균적으로 이제 듣는 숫자가 있잖아요. 제일 많이 들은 곱하기 3. 와, 3배 이상이 더 들으셨어요. 백야행이 그렇게 많은 관심을. 와, 엄청나네요. 이것도 교수님 처음 들으신 얘기죠? 처음 들었어요. 역시 인기 작품이에요. 백야행. 그렇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고. 교수님도 그걸 통해서 입문하셨잖아요. 아, 그럼요. 입덕이라고 하는데. 입덕입니다. 독자 서평 좀 볼까요? 좀 소개해 주시죠. 단편이라 정말 가볍게 읽기 좋아요. 많이 꼬지도 않고요. 처음 추리소설에 입문하는 나에게 완전 딱이다. 읽다가 지하철에서 내릴 곳을 지나쳐버렸다. 이런 경우 있죠. 있어요. 저도 역시 있습니다. 히가시노 게이고다. 이들이 활약하는 후속작을 또 보고 싶다. 탐정 갈릴레오보다 가가 형사보다 매력적이다. 속편 강력 요망. 이건 일본 작품이에요. 일본 아마존에서 그 독자군요. 극찬인데. 히가시노 게이고의 책이지만 정가 주고 샀으며 정말 큰일 날 뻔한 탐정 소설. 이게 무슨 말이죠? 샀으면입니다. 제가 오탈 냈네. 정가 주고 샀으면 정말 큰일 날 뻔한 탐정. 정가를 안 내고 샀단 말이에요? 아니, 모르죠, 뭐. 교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여기 원고에 쓰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혹평입니다. 혹평. 그렇군요. 이게 제가 재미가 없었다. 그렇죠. 그런 뜻이군요. 이 히가시노 게이고 혹평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럼요. 근데 이 책은 약간 혹평도 좀 꽤 있어요. 그러니까 호불호가 갈리는. 약간 너무 가벼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 갖고 와봤습니다. 교수님 끝으로 탐정 클럽에 대한 총평 해주시고 맺겠습니다. 탐정 클럽은 제가 아주 좋아하는 소재들이 마구마구 나옵니다. 뭐 불륜, 치정, 살인이 거의 모든 단편에 다 나와요. 하지만 그 단편이라는 특성상 그리고 히가시노 게이고가 너무 어둡게 그리지 않은 아주 좀 가벼운 느낌의 단편집이에요. 너무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아주 흥미있는 소재와 전개를 통해 재미를 찾으려는 독자에게 아주 좋은 작품이라고 평가합니다. 네, 5편의 단편 가운데 3번째 작품을 스포일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책을 읽지 못하신 분들도 들으셔도 무방하다.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그 단편 제목이 의뢰인의 딸이죠. 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고등학생인 미유키는 클럽 활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현관 앞에 서 있는데 무언가 자신의 집이 묘한 기운에 휩싸여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집으로 들어가자 낯익은 구두가 놓여 있어요. 아버지인 요스케의 신발이었습니다. 미유키는 아빠 있어? 엄마는? 하고 말하며 복도로 걸어 들어가는데 소파 위에 앉은 사람의 그림자를 보고 깜짝 놀라요. 아빠인 요스케의 뒷모습이었습니다. 왜 그러고 있냐고 말하는데 아빠는 천천히 미유키에게 얼굴을 돌리는데 아빠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집 초인종이 울려요. 아빠가 나가보는데 경찰관 2명이 아빠를 따라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경찰은 시체는 어디 있냐고 물어보자 미유키는 깜짝 놀라요. 그리고 미유키는 사태를 파악했다는 듯이 2층으로 뛰어 올라갑니다. 그리고 안방문을 열자 엄마가 죽어 있어요. 피투성이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미유키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말아요. 미유키가 정신을 깨보니 침대에 누워있고 대학생 언니인 교코가 미유키를 내려다보고 있어요. 나인 미유키는 혹시 엄마가 죽은 것이 꿈이냐고 언니에게 물어보지만 교코 언니는 꿈이 아니라 엄마는 살해당했다고 말을 해요. 엄마는 흉기로 보이는 과일칼로 가슴을 찔려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흉기인 칼은 지문이 지워진 채 방구석의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었다고 해요. 아버지인 요스케가 오늘 몸이 안 좋아서 일찍 조퇴하고 집에 왔는데 엄마가 살해당해 있었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것입니다. 형사들은 미유키와 언니 교코 그리고 아빠인 요스케가 엄마가 살해당했다고 생각되는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알리바이 조사를 합니다. 미유키는
테니스 클럽에서 운동을 하고 집으로 왔고, 언니인 교코는 낮 1시까지 엄마와 함께 있다가 도서관에 잠시 갔다 왔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고, 아빠는 회사에서 조퇴하고 집에 와서 엄마의 시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빠인 요스케는 집에 오던 길에 엄마의 여동생인 노리코를 만났고 그녀의 차를 타고 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빠는 집에 일찍 들어간다고 엄마에게 집에 도착하기 전에 전화를 했는데 회사에서 엄마가 받지 않자 옆집 아주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한번 가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옆집 아주머니가 미유키의 집에 왔다 갔다는 말도 해줍니다. 형사들은 옆집 아주머니를 찾아가서 이 사실을 확인하는데, 그런데 옆집 아주머니가 이상한 이야기를 형사들에게 해줘요. 그것은 옆집 아주머니가 미유키 아빠 전화를 받고 미유키 집으로 확인하러 가는 도중에 집 문 앞에서 서성거리는 남자를 보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남자가 자신을 보자 얼른 도망치듯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형사들은 이 사람이 의심스럽다며 그의 존재를 알아보려고 하지만 더 이상의 증거는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 경찰도 더 이상의 진전이 없이 시간이 4일이나 흘러가요. 한편 미유키는 기분 전환도 할 겸 테니스 클럽에 나가서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클럽 부원 중에 한 사람이 엄마가 죽었던 날 아빠가 차를 타고 가는 걸, 미유키 아빠가 차를 타고 가는 걸 봤다는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자기가 시간을 정확히 기억한다면서 시간도 얘기해 줍니다. 미유키는 그 친구한테 혹시 누구랑 같이 타고 있지 않았느냐고, 혹시 이모랑 타고 있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아니라고, 미유키 아빠는 혼자 타고 가고 있었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미유키는 속으로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는 아빠는 차를 타고 가면 안 되는 시간이었어요. 알리바이상, 경찰한테 얘기한 알리바이상. 무언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미유키는 집으로 돌아가는데 뒤에서 누가 어깨를 툭 쳐서 돌아보니까 대학생 언니인 교코예요. 미유키는 방금 들은 아빠 이야기를 언니에게는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심각하게 언니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데 언니는 갑자기 무서운 얼굴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미유키에게 말합니다. 언니는 미유키의 두 어깨를 잡고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무서운 눈길이라고 미유키는 생각했다. 이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지? 교코가 물었다. 힘을 잔뜩 넣은 착 깔린 목소리였다. 미유키가 고개를 끄덕이자 교코는 안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어깨에서 손을 뗐다. 잘 들어. 이건 절대로 말하면 안 돼. 그리고 그 친구한테도 말해두도록 해. 그거 사람 잘못 본 거니까 아무한테나 말하지 말라고. 왜? 그 친구는 아빠 얼굴을 잘 알아. 사람을 잘못 볼 리 없거든. 잘 들어 미유키. 아빠는 그 친구가 말한 그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에 노리코 이모와 함께 차를 타고 있었던 거야. 미유키가 절대로 쓸데없는 생각을 하면 안 돼. 예, 이렇게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이제 언니로부터 미유키가 듣게 되는데 아무래도 아빠하고 언니가 이 미유키인 나에게 무언가를 숨기는 것 같아요. 시점이 좀 바뀌어서 다음날 미유키는 학교 근처 커피숍에서 어떤 남자와 여자를 만납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와 검은 원피스를 입은 당당한 체격의 여자예요. 탐정 클럽의 탐정들입니다. VIP만 가입할 수 있는 곳인데 아빠가 가입해 있었기 때문에 미유키가 예전에 우연히 알게 되었고 그 사람들에게 전화를 한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 사람들을 학교 앞에서 만납니다. 오후에 만납니다. 미유키는 이들에게, 이 탐정들에게 아빠와 언니 그리고 엄마의 여동생인 노리코 이모까지 모두 이상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미유키에게 뭔가를 숨기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이에 탐정 두 사람은 자신들이 세 사람의 뒷조사를 해서 알려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편 경찰서에 미유키의 언니인 교코가 나타납니다. 교코는 엄마가 죽은 후에 엄마가 문화센터에 가지고 다니던 가방을 정리하던 중에 그 가방 안에서 명함이 하나 나왔는데 혹시 수사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가지고 왔다는 것이에요. 그 명함은 문화센터 강사 나카노의 것이었어요. 이에 형사들이 문화센터에 가서 나카노에게 이번에 살해당한 미유키의 엄마를 아느냐고 묻지만 나카노는 모른다고 잡아댑니다.
형사들은 뭔가 나카노가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문화센터에 등록된 그 아주머니들에게 나카노와 죽은 미유키의 엄마에 대해서 물어보고 다니는데, 마사코라는 아주머니가 자신이 미유키의 엄마를 나카노에게 소개해 주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중요한 정보였어요. 그런데 마사코는 미유키의 엄마가 살해당하던 날 자신에게 전화를 해서 자신은 문화센터에 가고 싶지 않으니까 나카노 선생에게 전해달라고 했다는 것이에요. 자신은 이상한 전화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나카노 선생과 미유키의 엄마와는 어떤 연관이 있음을 감지한 형사들이 나카노의 사진을 가지고 미유키의 옆집 아줌마에게 혹시 그날 미유키의 집 앞에서 서성이던 남자가 이 남자가 맞냐고 물어보자 옆집 아주머니가 그 남자가 맞다고 대답을 합니다. 이에 확신을 가진 형사들은 나카노를 붙잡아 옵니다. 그리고 당신이 미유키의 엄마를 죽이지 않았냐고 추궁해요. 이에 나카노는 진실을 다음과 같이 털어놓습니다. 나카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신음소리를 뱉어냈다. 형사들은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사태는 형사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그리 간단하지 않았다. 나카노는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다. 그렇습니다. 나는 부인과 깊은 관계였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머리를 마구 긁으며 고백했다. 그냥 심심풀이는 아니었습니다. 서로 심각했어요. 남편과 헤어져 나와 결혼해달라고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녀가 거부했다. 그래서 죽였다는 건가? 아닙니다. 그녀도 좋다고 했습니다. 다만 남편한테 모든 걸 밝힐 용기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을 나오기로 했거든요. 그렇게 약속한 날이 바로 사건이 있었던 그날입니다. 그녀가 집을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그렇습니다. 역 앞에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나 내가 빌려둔 연립주택으로 같이 갈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그녀가 오지 않았다는 거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까지 찾아갔나? 아닙니다. 그녀가 와달라고 해서 간 겁니다. 와달라고? 그렇습니다. 커피숍으로 전화가 왔거든요. 당장 와달라고 말입니다. 집에 혼자 있으니까 그냥 들어오면 된다고. 그래서 바로 가봤더니 그녀는 2층에서 죽어 있었습니다. 예, 이렇게 그 나카노가 이제 죽였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그런 어떤 진실을 털어놓게 됩니다. 그 나카노와 미유키의 엄마는 어떤 불륜 관계에 있었던 거죠. 한편 미유키는 다시 학교 앞 커피숍에서 탐정클럽의 탐정 두 사람을 만납니다. 미유키는 나카노가 결국 잡혔기 때문에 이 사건은 거의 해결될 것 같다고 말을 해요. 이에 탐정들은 그럼 우리가 조사한 것들은 이제 아무 의미가 없을지도 모른다고 말하지만 미유키는 그래도 아빠와 언니 그리고 이모의 행동은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말하면서 조사한 것을 알려달라고 요청해요. 이에 탐정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말해주는데 미유키의 엄마가 죽은 날 세 사람은 특이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선 아빠는 집으로 바로 왔던 게 아니고 조퇴하고 문화센터에 가서 나카노 선생을 만나 단판을 지으려고 했어요. 아빠는 엄마의 불륜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카노 선생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 자신의 부인 미유키의 엄마가 죽어 있었던 것이에요. 아빠는 엄마가 죽었지만 엄마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딸인 미유키에게 알려주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알리바이를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빠의 알리바이를 세우기 위해서 언니 교코와 노리코 이모도 동원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를 들은 미유키는 그제서야 세 사람의 이상한 행동이 이해가 간다면서 마음 편하게 돌아갑니다. 한편 이야기의 배경은 바뀌어서 탐정클럽의 두 탐정은 미유키의 아버지를 만나고 있어요. 사실 진짜 고객은 미유키가 아니고 미유키의 아버지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탐정들은 미유키의 아버지에게 미유키에게도 말하지 못한 이번 사건의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미유키의 엄마는 사건 당일 문화센터 나카노 선생과 함께 도망가기 위해서 집을 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안 미유키의 아빠와 미유키의 언니 그리고 미유키의 이모는 엄마가 도망 못 가도록 하루 종일 엄마 곁에 지키고 있으려고 계획을 짰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도망가려고 했지만 이 계획을
자신이 도망가지 못하게 한다는 계획을 짜고 있다는 걸 간파했어요. 그리고 좌절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방에 들어가서 칼로 자신이 자살을 한 것이었어요. 이 현장을 발견한 미유키 아빠는 결국 그 문화센터의 나카노 선생 때문이었기 때문에 아주 죽도록 미웠어요. 그래서 그에게 살인 혐의를 주기 위해서 모든 작전을 딸인 교코와 교코의 이모와 함께 계획을 했던 것이에요. 이렇게 이런 진실을 탐정들이 그 미유키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미유키 아버지가 다 맞는다고 얘기하지만 한 가지 틀린 사실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자신이 나카노 선생이 미워서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고 엄마를 무척 따랐던 미유키가 엄마가 바람이 나서 나카노 선생과 도망가려고 했다는 사실을 알면 치명적인 상처를 받을까봐 엄마가 살해당한 것으로 꾸몄다는 것이에요. 차마 나카노 선생과 도망을 가려다가 못 가니까 자살했다는 진실을 알릴 수 없었다는 이야기를 탐정들에게 해줍니다. 미유키 아빠는 과연 딸이 이 사건의 진실을 언제 알게 될지 걱정하면서 소설이 끝납니다. 아, 이 씁쓸한 얘기네요. 아주 씁쓸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뭐 사실은 그 뭐 살인 사건 뭐 이런 그 주제가 뭐 그 밝고 명랑할 수는 없겠지만 또 이게 또 이해는 또 되잖아요. 왜 그렇게 했을까? 그 아버지가 왜 그렇게 했을까? 그럼요. 다 그 이모도 그렇고 언니도 그렇고 다 이해가 가는 거죠. 지난 시간 일반편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그 띠지에 있다면서요. 온 가족이 단 한 사람에게만 감추는 진실. 맞아요. 딱 그 얘기죠. 이야기였습니다. 탐정클럽 요게 지금 한 편만 저희가 스포일러 한 편만 표를 했는데 나머지 네 편도 상당히 흥미롭다고 흥미롭습니다. 말씀을 해주셨었죠. 조금 가볍고 흥미롭습니다.